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네팔의 정부 전복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RT의 세르비아 발칸판에 나온 해설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 문제와 관련해 잘 이해가 안 갈 때 러시아 매체를 보면 늘 심층 해설 기사가 나옵니다. 제목은 네팔과 청년 붕괴 지정학적 배경, 불안의 배후에는 미국과 딥스테이트가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폭력 사태와 네팔 정부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에 앞서 부유한 관료의 자녀를 표적으로 삼은 네포키드라는 이름의 잘 조직된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포키드의 네포는 네포티즘, 즉 정실주의입니다. 이 기사에서 인도의 지정학 전문가 SL 칸타는 100% 미국이 네팔에서 주도한 혁명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는 네팔 사태가 전 세계에서 수십 번이나 목격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세뇌된 젊은이들이 의회와 주요 정치인들의 저택을 불태우고 지도자들은 대부분 국외로 도피한다면서 이제 방글라데시처럼 미국의 꼭두각시가 새 지도자로 취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지정학자 아비셰크 대는 네팔의 시위가 격화돼 미국의 우호적인 군주제가 수립돼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처럼 친중 정부를 몰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글라데시 역시 작년 하시나 축출로 이어진 국내 정치와 국제적 영향력에 유사한 복합적 상황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하시나와 미국 사이는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미국은 2024년 1월 하시나의 재선을 믿을 수 없고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축출 후 하시나는 미국의 자신의 권력 박탈을 조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비셰크 대는 벵골만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인트 마틴스 섬에 미 공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방글라데시가 거부한 것이 미국을 좌절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팔에서 혼란이 발생한 시점도 의심스럽다고 시작했습니다. 인도와 미국 사이에 마찰이 있는 가운데 네팔의 올리 총리가 9월 말에 인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비셰크 대는 네팔이 방글라데시와 유사한 정권 교체 시나리오에 휘말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시나리오의 유사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끔찍한 폭력, 방화, 살인 등을 수반한 시위의 공식적인 이유는 1990년대 후반과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왓츠앱, X 등 소셜미디어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셜미디어 제한 결정을 철회한 후에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시위 발생의 공식적 이유가 사라진 뒤에도 폭력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네팔의 시위는 2022년 스리랑카나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 볼 수 있었던 시위와 동일한 개념적,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기존 불만이 조직적으로 조장되고 있다는 가장 진부한 증거는 네팔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금지하기 불과 몇 주 전 네포키드라는 캠페인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직된 캠페인이 네팔 정치인들의 자녀를 표적으로 삼아 부패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잘 조직된 시위에 자발성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네팔 대통령과 총리, 라메시 레하케 내무부 장관, 푸시파 카말라 다할리 네팔 공산당 지도자의 집, 아루즈 데우바 라나 외무부 장관이 소유한 사립학교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정부청사, 집권 네팔 의회당 본부, 국회의사당, 세관, 최대 민간 언론사 칸티푸르, 카트만두 도카 로드 경찰서 등을 방어했습니다. 시위 중 2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현 총리 샤르마 올리의 부인인 라디카 샤키아도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그녀를 저택으로 끌고 간 후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네팔의 시위에는 눈에 띄는 지도자가 없고 젊은이들은 모든 정치인을 엄하게 비판하며 젊은이의 신념의 순수성과 정직한 정치적 의도가 강조됩니다. 하지만 청년 지원 활동 측면에서는 네팔 주재 미국 대사관의 단골 손님이며 차기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카트만두 시장 벨렌시아가 눈에 띕니다. 또 다른 인물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위 지침을 발표한 하미 네팔의 설립자 수란 구릉입니다.
비슷한 패턴이 2024년 방글라데시, 2022년 스리랑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국내 문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빠르게 반부패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네팔처럼 이들 국가에서도 청년들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시위와 지도자 거주주에 대한 습격이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도 시위대가 물건을 약탈하고 가구를 부수고 침실에서 빈둥거리고 수영장에서 목욕하는 유사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는 인도로 도피했고 스리랑카 대통령이었던 고타야바 라자팍사는 몰디브로 도주했습니다. 지정학 분석가 아비셰크는 이러한 각 사건들이 눈에 띄는 대본이나 패턴을 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팔에서는 소셜미디어 금지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된 것이 금세 부패에 대한 시위로 바뀌어 샤르마 올리 총리와 대통령이 사임하게 됐습니다. 아비셰크 대는 소셜미디어 앱 금지 자체가 유혈 사태의 진정한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팔의 긴장이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네팔이 공화국이 된 이후 친중 성향으로 널리 알려진 올리, 마오이스트 중도파의 푸슈파 카말 달 프라찬다, 그리고 오선 총리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가 번갈아 권력을 휘둘러 왔다고 시작했습니다. 세 지도자 모두 부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네팔 젊은이들은 정치 체제에 점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경제 침체와 실업은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2023년 11월 카트만두에서 군주제 복귀를 요구하며 일어난 시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네팔에서 군주제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가 다시 일어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네팔을 세속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실험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지난 17년 동안 14개의 정부를 거쳤으며 대부분이 연립정부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샤르마 올리가 네팔의 두 번째 총리가 됐을 때 눈에 띄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예외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총리는 보통 인도를 처음 방문했는데 그는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올리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협정에 서명해 4,10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딥스테이트는 밀레니엄 챌린지 네팔 컴팩트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네팔의 전력망과 지방도로 개발을 지원하는 5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올해 7월 워싱턴에서 갱신됐습니다. 그런데 네팔 총리 샤르마 올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했습니다. 결국 지정학적으로 친중의 기운 정권을 전복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 챌린지 네팔 컴팩트는 네팔 국내법보다 미국의 우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제정세를 보는 데 있어서 그저 친중, 반중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살인, 방화 같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그저 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중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네팔의 부패는 친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